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며 피의자 3명 모두 살인 혐의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뒤에 미리 준비해간 신발과 옷으로 갈아입는가 하면 배표를 살 때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가 사는 공동주택 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50대 김모 씨. 범행 뒤 건물을 나서는 김 씨의 손에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가방에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 뒤 행적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하천입니다. 범행을 마친 김 씨는 이곳 다리 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 택시를 타고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준비해간 신발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탄 김 씨는 제주시 동문시장으로 가 시장 안을 배회하다가 기다리던 아내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해 완도행 배편에 차를 싣고 제주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김 씨는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만 지불했고 배표를 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 씨와 선후배 관계이자 숨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박 씨는 조사에서 김 씨에게 피해자를 손봐달라고 했지 살인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대가가 있는지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김 씨가 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모 교수가 제자와 후배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대학 자체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교수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대학 내 비위 행위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장을 지냈던 김모 교수. 지난 2018년부터 산업잠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제주대 자체 감사 결과 김 교수는 제자와 후배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이 개인 계좌로 인건비를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받는 수법으로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먹을 뭐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대학 측은 자체 감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교수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제자들은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약자인 점을 감안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조사에서 본인 인건비가 없어 돌려받았을 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54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교수는 연구비 4천만 원을 프라이팬 등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회의비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배우자와 가족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2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교수 사회에 어떤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학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주대는 내년부터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보조금 횡령이 근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경찰청이 42년 동안의 제주시 연동청사 시대를 끝내고
노형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옛 연동청사는 당분간 교통순찰대와 경찰기동대의 근무처로 활용되는데요. 신청사와 함께 노형동 시대를 열었지만 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 신청사에 새로운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한라수목원 인근의 옛 제주해안경비단이 있던 노형동 부지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공됐습니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연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로 기존 연동청사보다 3.7배 넓습니다. 크게 부족했던 업무 공간을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과학 수사 장비와 112 신고센터 등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던 각 부서가 신청사 한 곳에 결합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능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새롭게 노형 시대를 열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 노형동에 경찰청 신청사가 들어섰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사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기존 연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가 신청사 주변 부지를 사들여 기존 청사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인근에 우리 수사과동 지을 수 있는 부지, 이제 한라경찰 수련원을 중축할 수 있는 부지를 도에 요청을 했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당분간 기존 연동청사를 교통순찰대와 기동대 근무처로 사용하고 오는 2027년까지는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제주 동부경찰서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제주도와의 부지 협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지방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에는 최고 50cm 이상, 해안에는 5에서 15c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과 모레밤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 산지에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94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611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9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일 이후 111일 만입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4명이고 8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4,100여 명으로 전주보다 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 동부와 수처리장 내 일부 시설이 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불법 시설을 설치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토목기계 구조물로 건축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며 환경부 인가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반대 여론을 핑계로 오영훈 도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보존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의 취지를 무시하고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도의회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부결 사유로 삼은 법제처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구자훈 모 공연장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연장은 관람석 하부 공간을 공연자 숙소와 창고,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컨테이너와 비가림 시설 등도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행 강제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입안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을 열람 공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반 절차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위반이 보류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시 탑동로 일부 구간이 부분 통제됩니다. 제주시는 3도 2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탑동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부터 오리엔탈 호텔까지 230m 구간 4차로 가운데 2차로의 차량 통행을 모레부터 내년 말까지 통제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1988년 탑동 2차 매립 당시 설치된 해당 지역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심각하게 부식돼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만끽하려는 등반객들을 위한 설경 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240번 버스 정규 노선에 차량 2대를 임시 투입해 제주 터미널에서 영실 매표소까지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버스 도입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240번 버스 운행 횟수는 편도 9회에서 15회로 늘어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